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고 온 뒤로 평온하던 일상이 괜한 고민들로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대학교 졸업 이후 5년 만에 나간 동기 모임에서 그 친구를 또 보게 되었습니다. 연핑크색 샤넬백을 메고 반질거리는 패딩을 입고 모임에 나타난 친구는 예전 모습 그대로, 아니 오히려 더 예쁘고 어려진 듯 보이더군요. 대학교 시절부터 명품 좋아하기로 유명한 친구였는데 나름 공부 많이 하기로 알려진 학교에 학과를 어떻게 다니는 건지 잘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공부에는 관심이 없는 친구였습니다. 집이 잘 살고 대치동에서 빡세게 공부하고 우리 학교로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성질에 맞지 않는 공부가 지겨웠는지 입학 초기부터 공부하는 담을 쌓고 날이 멀다 하고 미팅, 소개팅 하러 다니던 친구였습니다. 중간에 휴학하고 턱수술을 하고 나타나서 학교에 소문이 쫙 퍼졌던 기억도 있네요. 그때 수술하고 초반에는 얼굴이 선풍기 아줌마 같다 할 정도로 붓고 요상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자리가 잡히면서는 엄청 갸름하고 예뻐 보인다 싶었던 기억이 나네요. 얼마 전 동기 모임에서 봤을 때는 어디에 또 손을 댄 건지 더 어려 보이게 변했더라고요. 요즘은 성형이나 가벼운 시술 정도는 많이들 하고 제 주변에도 주기적으로 보톡스나 레이저 같은 시술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시술조차 받아본 적 없지만 편견이나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다만 중독이다 싶을 정도로 많이 했다 싶거나 매일 거울만 들여다보면서 어디 고칠까 고민하고 서슴없이 다른 사람들을 얼평하는 사람들은 좀 한심해 보이더라고요. 다행히 제 주변에 그런 한심한 분은 없습니다. 끼리끼리 논다고 하잖아요. 제가 그런 부류가 아니기도 하고 저는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가치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거울을 보는 시간에 차라리 내면을 들여다보자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분칠 한번 할 시간에 마음을 더 예쁘게 가꾸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일적인 부분에서도 열심히 커리어를 쌓는 한편 쉬는 시간에는 독서나 요가와 같이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취미로 시간을 보내는 편입니다. 책 읽기는 어릴 때부터 좋아했고 지금도 한 달에 두세 권은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들을 만나면 대화에 끼기가 조금 불편한 점도 있어요. 학벌이나 직업을 불문하고 여자들끼리 모이면 쇼핑, 성형, 다이어트, 연예인 얘기가 주를 이루는 게 사실이잖아요. 저는 그런 대화는 정말 쓸모없고 소모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1년 전에는 독서 모임에 가입해서 활동하기도 했고 최근에는 테니스 모임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제가 낀 모임은 주로 남자분들 비율이 높은 편인데요. 제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을 좋아하다 보니 그런 성향이 아무래도 남성분들의 특성과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성차별적인 발언이라고 오해해서 들으실 건 아닌 게 제 주변에서 보는 일반적인 분들의 성향이 그렇다는 말이지 모든 성별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무튼 보통 여자친구들이 모이면 가방이 어디 거고 귀걸이가 어디 거고 그런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런 대화에 관심도 없고 듣고 있자면 제 시간이 아까워지는 듯하여 점차 여자친구들 모임과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오랜만에 대학교 동기 모임에 나가서 다시 한번 충격 아닌 충격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 명품을 좋아하는 친구는 샤넬백을 자리에 내려놓음과 동시에 다른 친구들과 가방 얘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어머, 셀린느 트리오펜이? 예쁘다. 네 샤넬백이 더 예쁜데 뭐. 저번엔 블랙이더니 연핑크도 너랑 잘 어울린다. 그래? 허허. 사실 난 핑크가 잘 받는 것 같긴 해. 호복백 할까 하다가 그냥 클래식으로 했지. 이번에 생일이라고 오빠가 사준 거야. 어머, 정말? 너랑 결혼이라도 하겠대?
호호. 아직 결혼하긴 이르지. 오빠가 사업이 잘 되니까 내가 예쁘다는 건 해주려고 하네. 어머, 부럽다 얘. 이쁜 것들은 다르다니까. 호호. 듣고 있자니 또 시작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냥 야근하고 일이나 할 걸 괜히 참석했다 싶기도 하고요. 저는 남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연봉이 높은 만큼 업무량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평소에 야근이 잦은 편입니다. 길었던 코로나 시국도 점차 끝 무렵이 되었고 몇 년 만에 동기 모임을 크게 한다고 해서 안 나오려다 참석한 건데 역시나 괜히 나왔다 싶더라고요. 솔직히 전 외모에 자신이 없습니다. 평소에는 크게 불만이 없다가도 그런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제가 문제가 큰 것 같아서 갑자기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대화 도중에 제가 화장실을 간다고 하니 다들 우르르 따라 나와서는 같이 화장실을 가자고 하는 거예요. 화장실 거울 앞에서 다들 끼고 온 명품백을 열고 팩트를 찍어 바르고 면봉으로 눈 밑에 시커먼 자국도 닦아내더라고요. 한심하다 싶으면서도 그런 모습조차 로션 하나 바른 제 얼굴보단 예뻐 보이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빨리 시선을 돌리고 칸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공부도 일도 자기계발도 잘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날 화장실 칸 안에서는 그건 하나도 중요한 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나는 명품백도 반짝이는 패딩도 멋있는 남자친구도 그런 얘기를 나눌 친구도 없었으니까요. 어릴 때부터 똑똑하다는 얘긴 늘상 들어왔는데 외모적으로 칭찬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봐도 어릴 때부터 지냈던 쌍꺼풀 있는 눈 하나는 참 예쁘긴 해요. 그래서 코로나 때 마스크 쓰고 다닐 수 있어서 좋은 점도 있긴 했네요. 어느새 마스크 쓴 얼굴이 제 얼굴이라고 받아들일 정도로 저는 저의 예쁜 눈만 좋아했던 걸까요? 이제 마스크를 벗고 다닐 수 있는 장소가 늘어난 게 솔직히 하나도 달갑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모임 마치고 돌아오면서 집 근처 올리브영에 들어가서 립 제품 구경도 해보았지만 너무 종류가 많기도 하고 선뜻 구매하기가 망설여지더라고요. 전 예전부터 틴트 종류가 좋던데 요즘은 틴트는 잘 없고 벨벳 립스틱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건 너무 진하고 제 얼굴에서 동동 뜨는 것 같아서 잘 손이 안 가더라고요. 제가 입술이 살짝 튀어나온 편이라 입술을 너무 진하게 바르면 입만 보인달까? 화장 조금 한다고 얼마나 더 예뻐지겠냐 싶기도 해서 발걸음 재촉하고 집에 들어와서는 요새 테니스 친다고 못 읽었던 책이나 더 읽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눈을 감아도 머릿속이 복잡해서인지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저는 살면서 공부와 커리어에만 제 모든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였는데 차라리 성형, 시술, 쇼핑, 메이크업 이런 부분에 더 투자했어야 하는 걸까요? 솔직히 아무리 남자가 많은 모임에 나가도 한 번도 누구한테 대시를 받거나 썸을 타본 적도 없고 소개팅만 했다 하면 미끄러지는 것도 제가 외적으로 매력이 없어서 그런 건지 제가 한심하게 보는 부류의 친구들이 저보다 더 이성들에게 인기가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다고 제가 남자 보는 눈이 높은 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저랑 비슷한 학벌, 직업, 연봉이면 좋고요. 외적인 건 안 보긴 하는데 키만 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면 좋겠고 나이는 제 성격상 저보다 어린 분들이 잘 맞긴 하는 것 같아요. 독서랑 운동 좋아했으면 좋겠고 이 정도고요. 그런데 그 친구한테 샤넬백을 선물했다는 남자 사진도 봤는데 솔직히 잘생기기도 잘생겼더라고요. 그 친구는 공부도 잘 못했고 얼굴도 성형으로 만든 건데 정말 억울하기도 억울해서 며칠째 밤잠 설치고 있어요.
제 인생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잘못하고 살아온 건지, 이 모든 고민이 시작된 그날 모임에 나가지 말 걸 그랬나 봐요. 결국엔 명품을 쫓는 거나 학교의 이름을 쫓는 것이나 직장의 이름을 쫓는 것이나 결국에는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조금 더 남들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싶다 하는 마음 아닐까요? 지나치게 다른 친구들과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지 마시고요. 그냥 본인이 살아온 인생을 자부심을 가지고